네, 안녕하세요.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엔캠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4.5% 빠졌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4.8%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자, 일단은 이 거래 동안 아니 주가가 갑자기 급격하게 무너지는 거 아니냐, 아니 무슨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당황하시는 주주분들도 많으시고 뭐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고 불안해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은 오늘 영상에서는 엔캠의 주가가 최근에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건지 제가 명확하게 팩트만 딱 전달해 드릴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시나리오를 잡고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 다음에 주가는 과연 언제쯤 반등이 나올 건지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은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 사채 물량이 시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미국의 대선이에요. 대선. 이제 아마도 주식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하셨거나 뭐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지금 트럼프가 바이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여론이 좋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당선이 거의 뭐 100% 확실되는 분위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바이든이 밀고 있는 친환경 정책, 자 대표적으로 IRA, 이게 전면 폐지가 될 가능성도 있고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보조금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엔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2차 전지 관련주가 전부 다 조정을 받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냐면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바이든 그 다음에 뭐 트럼프 이 구도가 뭐 반반 정도, 그 다음에 뭐 상황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었는데 바이든은 자꾸 뭐 인지 능력 저하라든지 아니면 뭐 치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행동으로 이거를 보여주고 이게 찌라시다 아니다 이거에 대한 거를 본인이 직접 입증을 했어야 되는데, 뭐 나토 정상회담 때는 갑자기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고 러시아 대통령 뭐 푸틴의 이름을 얘기하고 뭐 본인을 뭐 흑인 여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살짝 맛이 같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미국에 있는 민주당에서도 여론이 많이 안 좋았어요. 뭐 사퇴 여론도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근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오케이 알겠어,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 이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는데 주말 동안에 트럼프가 암살 시도가 있었죠.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자, 트럼프 암살 사건 이후로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단순하게 공화당 측의 표만 집결되고 있는 게 아니고 중도층의 표까지 전부 다 트럼프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2차 전지의 흐름이 급격하게 꺾였어요. 급격하게. 지금 뭐 엔캠만 그런 게 아니고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어때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자, 주말 지나고 니까 갑자기 종목이 마탱이가 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뭐 비슷하죠. 그 다음에 포스코 DX,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다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는 결국엔 미국의 대선이라고 봐요. 대선. 어쨌든 간에 앞으로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IRA 전면 폐지는 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보조금 정도는 축소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보다도 더 중국을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관세를 지금보다 더 올리겠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도 미국이랑 중국의 무역 갈등 엄청나게 심했어요. 엄청나게. 아시는 분들은 대충 알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관세를 지금보다 더 올릴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럼 당연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이어질 거고, 이 관세는 당연히 전기차 관련된 부품들 그리고 여러 가지 광물들 포함이 되어 있겠죠. 한마디로 지금 엔캠을 비롯한 2차 전지 종목들의 상황은요, 호재랑 악재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제 악재 같은 경우는 당연히 IRA겠죠, 여러분들. 폐지하거나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반대로 호재는 뭐예요? 중국 관세를 올리면서 한국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본다. 한마디로 지금 좀 애매한 느낌이에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또 100% 확정된 건 아니죠. 그쵸? 근데 그렇다고 IRA 관련된 내용을 배제하기에는 지금 트럼프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한마디로 지금은 우리가 뭔가 딱 확정 지어서 뭔가를 판단하기에는 살짝 애매한 구간이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불확실성. 제가 불확실성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시장에서는요, 자, 악재 내용이 나왔어요. 뭐 A라는 악재가 나왔고 이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벌써 이미 불확실성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불확실성을 되게 안 좋아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얘기 들어볼게요, 여러분.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무슨 뭐 반도체 불황으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온대요. 자, 이 악재 내용 알고 있었죠, 우리.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 있대.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전의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근데 오히려 실적이 발표가 되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안 좋은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반대로 올라가요. 왜? 불확실성 해소로.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예시만 좀 보여드린 거고, 결국에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트럼프가 되던 바이든이 되던 뭐가 되고 나서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확실성이에요. 자,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사채 물량. 자, 일단 이 내용은 최근자 매매 동향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는 제가 얘기했던 시나리오가 맞아요. 이것도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거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기타 법인 쪽에서 대량 매도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 자, 기타 법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채 물량이라고 설명드렸었죠. 이 사채 물량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 쪽, 금융투자 쪽 매도가 아닙니다. 대부분 사모펀드와 기타 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엔 기관계에서도 이제 엔캠의 매도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에 사채 물량까지 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13회차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 나온 거 알고 있는데 이거 7월 24일에 물량 나오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하실 텐데 문제는 지금 13회차의 물량이 아니고요. 지난번 6월 19일인가요? 11회차, 12회차에 상장된 사채 물량도 조금 제가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물량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그때 엔캠 공시 보면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6월 24일자 이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이거 한번 보시면요. 여기 요약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고 사유가 뭐냐면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특별 관계자의 보통주 장내 매도. 이 특별 관계자가 여러분들 사채를 운영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프라이빗 에퀴티 자산 운용. 그냥 얘네가 여러분들 사채 발행한 애들입니다. 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은 뭐 이런 데 보면 나오는데 사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요. 지금 봐야 될 건 6월 24일자에 나왔던 공시를 보시면 이 사채꾼들이 지금 들고 있는 물량이 161만 주였고 이번 보고서에는 112만 주였어요. 그쵸? 대략 한 50만 주 가까이 감소를 했다고 얘네가 보고서를 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제출인이 똑같죠. 7월 2일자에도 공시가 하나 나옵니다.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지난번 보고서에는 112만 주였는데 이번엔 75만 주래요. 참고로 이번에 보고하는 사유도 특별 관계자의 보통주 장내 매도. 얘는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사채꾼이라고. 그러면 지금 7월 2일자 기준으로 여전히 70만 주가 넘는 사채 물량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물량이 100% 소화되지 않았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다시금 사채 물량이 시장에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이 물량을 보더라도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 11회차, 12회차 물량이 6월 19일에 상장을 했었죠. 그쵸? 근데 그리고도 지금 80만 주 가까이가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13회차 같은 경우도 어때요, 여러분들? 7월 24일에 39만 주 상장하고 남은 물량이 31만 6천 주예요. 자, 그럼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간에 13회차 물량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합쳐보면 얼마예요? 대략 70만 주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11회차, 12회차 남은 물량 얼마예요? 80만 주예요. 그러면 11회차랑 13회차 총 150만 주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까 봤던 특별 관계자 얘네들도 지금 한 70만 주 가까이 물량을 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따로 공시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마 70만 주에서 한 10만 주에서 20만 주 정도만 감소했을 가능성이 커요.
아마 조금 더 지분이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금 공시가 나오겠죠. 그럼 대략적으로 앞으로 엔캠에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사채 물량은 한 200만 주 정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200만 주. 이 내용만 딱 들어보시면 아마 걱정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건데 제가 이렇게 사채 물량이 대량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엔캠의 주가는 하방 지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 사채 물량들을 전부 다 받아줄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의 단체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단 이 내용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계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은 첫 번째 단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엔캠이 블록딜을 했죠. 블록딜을. 자, 매각 규모는 1,900억 정도였고 매도 단가는 27만 500원부터 27만 6,500원. 자, 주식수로는 약 70만 주 가까이가 블록딜 됐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딱 이걸 들었을 때 단순하게 블록딜이 나왔으니까 악재다 이게 아니고요. 이 물량을 누가 받아갔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참고로 13회차 물량이 블록딜로 나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제가 정확하게 확정된 내용도 아닐 뿐더러 블록딜 자체가 내가 들고 있는 지분을 할인을 적용해서 이제 대량으로 넘기는 건데 전환 청구권 행사에서 주식도 못 받은 13회차의 물량이 뭔 소리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13회차 전환 청구권 행사하는 거 보면은 이번 블록딜 같은 경우는 사채 물량이 아니고 다른 사모펀드 쪽의 물량의 가능성이 커요. PE 쪽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27만원대 금액으로 보면은 1,900억이고 70만 주의 물량이 최근에 여기에서 거래가 됐어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받자마자 최소 30%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처럼 1,000만원 2,000만원 많게는 1억 들어간 게 아니고 1,900억치의 물량을 들고 있는데 사자마자 손해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물량들을 그냥 방치할 가능성이 적잖아요. 아니 주가를 그냥 이렇게 빼게 냅둘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블록들을 받아간 애들을 제외하고도 최근에 엔캠 꾸준하게 물량을 모으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일단은 증권사별 매매 동향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것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서 자 5월 1일자부터 7월 15일까지의 누적별 수급입니다. 지금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 증권사를 보시면 다 어디예요 여러분들? JP모건 서울,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맥커리 증권 다 외국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확인시켜 드렸죠 여러분들. 이번 최근에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가고 있는 애들이 어디예요? 외국인. 자 6월 16일부터 7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은 외국인들이 약 49만 주를 모았어요. 얘네가 지금 왜 모으고 있냐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애들의 평단가가 낮은 게 아니거든요. 낮은 게. 자 이것도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5월 1일자부터 이제 7월 16일까지 매수 체결이랑 매도 체결인데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30만원대랑 29만원대 물량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메릴린치 같은 경우는 29만원대 물량 많이 들고 있고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30만원대 그 다음에 20만원대 매수 좀 많이 잡혀있고 매도 같은 경우는 29만원대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딱 봤을 때는 아래 구간에서 매수했던 물량이 29만원대 나갔고 다시 위에서 매수를 했다 이 정도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결국엔 얘네도 지금 보시면 어때요? 한 19만 9천 주 20만 주 가까이 물량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도 어때요 보시면 29만원대 있고 26만원대 있고 전반적으로 얘네가 지금 물량을 담은 구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점의 물량을 모았냐? 이게 아니거든요. 다 이런 자리에 들어갔고 물론 이런 자리에 들어간 거는 엔캠의 MSCI에 편입이 되면서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패시브 자금의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자금이 들어오고 지금 안 나갔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애들 어때요 지금 보시면 계속 여기서 물 타고 있죠. 그럼 결국에는 외국계 애들 물량을 엑시트하는 구간이 올 거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블록들 애들의 엑시트 구간도 분명히 올 거예요. 이때까진 그냥 우리가 단기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장기전이라고 생각하고 차분하게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미국 쪽 대선의 여론이 급격하게 쏠리지만 않았으면 원래는 적당히 그냥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미국에서는 관련주 올라가죠. 그리고 이번 주에도 주말 이후로 월요일날 화요일날 올라가는 종목들이 죄다 뭐예요?
재건, 뭐 인프라, 방산, 비트코인 다 트럼프랑 관련된 테마만 올라갑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엔캠 그냥 방치한다고 생각하세요. 종목의 추세가 바뀌기 전까진 그냥 관망하면서 방치한다고 생각하시고 시간에 들여서 여유 있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종목의 체질이 바뀔 때 하락 추세에서 살짝 옆으로 횡보세를 보여주고 위로 고개를 틀 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맥점 잡으면 돼요. 지금은 애매하게 물타기 추가 매수하는 구간 아닙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엔캠의 변곡점이 발생할 때는 제가 당연히 영상 찍어드릴 거예요. 근데 영상보다 조금 더 빨리 엔캠 관련된 내용도 좀 받고 싶고 내가 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진짜 너무 걱정된다. 이런 분들은 뭐 괜히 여기저기 대출 받아갖고 예수금 마련해서 추가 매수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소통방 관련해서도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여기 안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 분석도 하고 있고요. 대응도 도와드립니다. 엔캠 같은 경우도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어제부터도 이제 주가가 밀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주말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로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갔고 이것 때문에 지금 애매해지는 산업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2차전지다. 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2차전지가 망한다. 이건 아니지만 보조금 축소라든지 심리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지금 2차전지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얘기했냐면 오후 3시에 얘기했네요. 자, 트럼프 당선이 확실되는 분위기가 되니까 2차전지의 낙폭이 더 커진다. 자,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재료에 대한 내용들 설명드렸죠. 엔캠 같은 경우는 전에 관련해서는 자, 미국의 캐파 투자를 진행하면서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IRA 수혜에 대한 밸류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건 뭐 엔캠만 그런 게 아니고 국내 2차전지 기업들 대부분이 이래요. 한마디로 엔캠에 대한 악재가 아닌 2차전지에 대한 악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트럼프가 갑자기 총을 맞고 살아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뭐 천재지변이라고 표현을 해요. 천재지변. 우리가 예상한 것도 아니고 원하고 있던 그림도 아니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그리고 지금 호재와 악재가 충돌하고 있는데 조만간 메이저에서 계산기 두들기고 결론 나올 거다. 지금은 관망하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소통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엔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산업이나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도 올려드리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라고 봐요. 이거 돈 버는 거. 우리가 유튜브를 왜 보고 뉴스 기사 왜 찾아보고 공부를 왜 합니까? 주식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저는 제가 뭐 종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알려드리고 다 좋은데 그냥 돈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면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주말 동안에 그 이슈가 생기고 나서 제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이었죠. 자, 위에 날짜 보시면 뭐였어요? 7월 15일. 자, 오늘 차트 이쁘게 만들어 놓고 수급 들어오는 메인 테마는 뭐예요? 우크라이나 재건. 주말 트럼프 사건 이후로 국내 증시 테마나 산업에도 변곡점이 생겼다고 얘기했죠. SY, 데모, 현대, 에버다임. 포트에 담을 준비하셔라. 자, 그리고 이 종목들 간단히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SY 같은 경우 어때요, 여러분들? 자, 오늘 주가 14% 급등 나왔죠. 그 다음 데모 같은 경우 보시면 어때요? 9% 급등 나왔고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오늘 9% 급등 나왔죠. 이렇게 재건 테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 제가 공유했었죠. 자, 바이든 2.0, 트럼프 2.0. 뭐가 수혜를 보고 뭐가 수혜를 못 보는지. 자,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였냐면 농기계랑 에너지, 인프라 이거 중심적으로 봐라. 그리고 제가 당장 생각나는 종목들 막 공유를 했었죠. 물론 여기에서 원전 같은 경우는 내려왔어요. 근데 올라왔던 종목들 보시면 어때요? HD 현대건설기계 오늘 주가 14% 급등 나왔죠. 지금도 11% 올라 있네요. 그 다음 TYM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11% 급등 나왔고 장중에 8.4% 종가 마감했고.
그 다음 진성TC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한 10% 급등 나왔네요. 자, 이렇게 이런 재료가 나왔을 때 올라가고 나서 우리가 접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나와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돈 벌 수.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좋아 보이는 종목들은 따로 말씀을 드려요. 따로 이렇게 차트 분석하고 그 다음에 종목 이슈 체크하고 기술적인 분석하고 노란색 박스에서 눌림목 공략해라. 바이낸스 차트 보시면 어때요? 정확하게 매수 범위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바이낸스도 보시면 오늘 주가 빠진 거 빼면은 제가 공유하고 나서 계속 올라갔고 신고가 만들었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 소통방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돈을 벌 수 있고 돈이 들어오는 섹터는 어떤 게 있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제가 여러 가지 정보, 진짜 좋은 정보 드리고 있지만 돈 받고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겐 전부 다 무료고요. 입장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신 영상 댓글 버튼 눌러보시면 유튜브 소통방 링크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파란 색깔 주소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김프로의 유튜브 소통방이 나올 거고요. 여기 화면 아래에 보이는 조인 채널 있죠. 이 파란 색깔 버튼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제 개인 연락처로 입장이라고 보내시면서 입장 요청만 딱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장 요청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제가 이 유튜브 소통방 같은 경우는 뭐 돈이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시간에 투자하고 있죠. 그쵸? 뭐 나중에 2,000명이 되고 3,000명이 돼도 이 방은 그냥 계속 무료 운영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독자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그럼 기본적으로 김프로님 영상을 보고 있는 구독자예요 정도는 알려주셔야죠. 그래야 저도 기분 좋게 소통방 운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장중에 빠르게 정보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이번 소통방을 만들기 전에 이전에도 비슷하게 그냥 다 들어올 수 있는 소통방을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가 여기 안에서 공유하는 내용이 좋았는지 제가 올리는 내용들을 자기가 올린 것 마냥 여기저기 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제가 진짜 화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아마 들어오시면 알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 올리는 내용들은 어디에서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 찾아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부 다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시황 같은 것도 제가 직접 다 쓰고요. 근데 이거를 자기 거 마냥 그냥 갖다 퍼다 나르면 저도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구독자 인증은 해주셔야 돼요.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문자 보내는 거 다 무료죠. 어떻게 보면은 60초 정도의 시간만 투자를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평생 뭐 유료방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는 무료방에서 그냥 꾸준하게 정보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엔캠 마무리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악재가 나왔고 이 악재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냥 엔캠 방치하면서 사채 물량에 대한 이슈가 잠잠해지고 소화가 끝났을 때쯤에 결국에는 지금 물타기를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이 있을 거고 블록들이 27만원에 받아간 애들도 이거 그냥 냅두지 않을 거예요. 아니 진짜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10억 100억도 아니고 2천억 가까이 되는 물량을 받자마자 내려가는데 그냥 냅둔다? 이건 진짜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리고 보통 블록들을 받아가는 건 개인이 아니에요. 하나의 단체입니다. 단체. 대부분 이제 펀드 쪽이나 뭐 집합투자기구 이런 데서 가져가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 돈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펀드 자금, 여기저기서 지금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을 모아서 지금 이걸 받은 거잖아요. 이대로 그냥 손실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올리지 않더라도 결국에 엔캠의 주가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느 정도의 회복세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대신에 말 그대로 시간은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종목들 매매하면서 최대한 손실도 만회하고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자금도 좀 마련하면서 엔캠은 그냥 여러분들 좀 마음을 접어두시고 멘탈 관리하면서 그냥 말처럼 쉽게는 안 되겠지만 한두 달 정도는 그냥 방치하는 게 좋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가 쳐다보면서 일희일비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주주분들 힘내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뭐 중요한 호재나 악재가 나오게 되면은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공유할 거니까 소통방 입장은 꼭 하시고요. 정말 긴 영상인데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눌렀으면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